어머니는 요즘 혼자 식사를 하십니다. 혼자 시장에 다녀오시고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십니다. 조용한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찌개 하나를 정성껏 끓이시고는 작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천천히 밥을 드십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일상을 그저 평범한 노년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제게 나이 드신 분이라는 말로만 설명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들렀는데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력서?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냥 뭐 하나 써본 거야. 저는 놀라서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이력이 있다고 이걸 써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냥 편하게 지내셔야죠. 제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오후였습니다. 그 밝은 햇살 아래 어머니의 옆모습은 왠지 모르게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진짜 왜 쓰셨어요? 혹시 어디 내보내시려고요? 어디서 일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복지관 면접을 보러 가려고. 면접이라는 말에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복지관이면 자원봉사 같은 걸 하시겠다는 건가? 그 생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는 또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고 나중에 저랑 여행도 다니시고요. 시간 나면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여행도 좋지. 근데 여행 가려면 체력도 있어야 하잖니. 나 요즘 그거 키우는 중이야. 체력, 용기 그리고 나 자신. 그 말씀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력, 용기, 그리고 나 자신.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편해서, 그게 익숙해서, 그게 맞다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력, 국민학교 졸업. 경력, 전업주부 45년. 특기, 요리, 정리정돈, 아이 돌보기, 공감. 특기라고 쓰인 그 칸을 읽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력서를 쓸 기회가 없었던 분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이력서를 접어 식탁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엄마, 왜 이력서를 쓰셨어요? 라는 제 질문에 어머니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여전히 작은 공책과 볼펜, 그리고 이력서 쓰는 법이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글씨를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면접 진짜 보러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습니다. 응,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프로그램 도우미를 뽑는다더라. 청소나 말벗 같은 거 내가 해도 되지 않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진 않으실까 봐요. 괜히 무리하실까 봐 걱정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내가 나를 좀 키워봐야겠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살면서 직장이라는 걸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지.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는데 평생을 썼거든. 그땐 그게 내 일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어. 근데 말이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일까? 말끝이 조금 떨리셨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게 뭐든 내 손이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그저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참 낯설면서도 또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래된 옷장 앞에 앉아 면접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딸 이거 어때? 너무 튀지는 않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딱 엄마 같아요. 정갈하고 따뜻해 보여요.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마치 소풍 전날 설레는 아이처럼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뭐라고 어머니는 공책에 예상 질문도 적어보시고 경험이 없으면 진심을 보여드리자며 혼잣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니, 어쩌면 늘 그 마음이 있으셨는데 저만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부터 분주하셨습니다. 차려입은 옷은 어제 고른 그 옷,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감색 바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고치시고 작게 입모양을 움직이며 인사를 연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잘하셨어요. 누가 봐도 멋진 지원자예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떨린다 면접이 뭐라고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콩닥거리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같이 갈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엔 설렘과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엄마. 밖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저희를 위해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을 위해 한 발자국 내딛고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복지관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나 통과한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오라고 하셨어.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와, 엄마 진짜 멋져요. 어머니는 민망하신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멋지긴 뭐가 그냥 나답게 한 거지.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몇 주, 어머니는 주 2회 복지관에 출근하십니다. 가끔은 도시락을 싸서 가시고 때로는 손편지를 써서 들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다시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말하셨습니다. 이력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는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응원할게요. 누군가에겐 이력서 한 장이 그저 종이 한 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장이 인생의 용기이자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도 지금 그 용기를 꺼내드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감성 라디오 사연 하나, 인생 하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